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2회전 오늘은 뒷조 경기 진행 들어갑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저희가 좀 중량감이 있는 선수들의 대국을 좀 중계해드렸다면 오늘은 국내 기사 중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들의 대국을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99년생의 신민준 선수와 2001년생의 박상진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하는데요. 네. 그래도 신민준 선수는 상위 랭커이자 이미 올 초에 박정환 구단을 누르고 KBS 바둑왕전 우승컵을 들어올린 만큼 정상권 기사 아니겠습니까? 네. 박상진 선수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 2001년생이지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한국 바둑계의 비밀 병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진 선수와 또 랴오싱원 선수, 신민준 선수와 친외신 선수의 대결인데요. 대국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대진표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하는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우승 상금은 3억 원이 주어지고 준우승 상금은 1억 원입니다. 네, 각자 3시간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앞선 이틀의 중계에서 저희가 지켜봤다시피 네. 이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좀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특히나 40초 초읽기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양댕신 선수가 스웨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친해신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인데요. 신민준 선수는 지난 대회에 와일드카드를 또 받은 경험이 있죠. 네, 신민준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사실은 꽤 잘했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 한국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다가 아쉽게 탈락을 하면서 좀 본인의 커리어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팀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올해는 과연 그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일정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조를 보면 강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네. 중국의 강자들이 많은데 펑리아오, 장예이지에 이런 선수들은 분명히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선수들입니다. 네, 아이죠. 좀 많이 힘들겠는데요. 네, 다음은 박상진 선수와 랴오싱원 선수의 경기입니다. 옆에는 또 중국의 쉬자영 선수도 있네요. 네, 시자양 선수가 중국의 99년생 신예 강자이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을 보면 사실 다른 조에 비해서는 상위 랭커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이 상위 랭커들을 분산 배치하는데 한국의 강승민 선수, 그리고 목진석 선수가 이제 상위 랭커로 분류가 될 수 네. 있겠고요. 그 외에 중국의 랴오싱원, 양카이원, 비교적 어린 선수들, 특히 이제 저 황춘치라는 선수는 네. 2002년생, 2003년생인가요? 제가 그 정도 나이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중국 바둑계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기하고 있는데 신민준 선수가 또 대국장에 일찍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지금 착석을 해서 대국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대국장으로 들어가서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 예선 2회전 오늘은 뒷조입니다. 방금 전에 대국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왼편에 박상진 선수 그리고 랴오싱원 선수의 대국입니다. 신민준 선수 오늘 대국 시간이 11시인데 한 20분, 2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네. 보통 저도 프로기사이지만 기사들이 아침잠이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좀 어린 시절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승부에 몰두할 때 특히나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시합이 저녁에도 많고 오후 시합이 많고 오전 시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아침에 잠이 많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래도 신민준 선수는 이 국가대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매일 또 자의반 10시까지 또 네,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이 이제 10시까지 훈련에 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시 시합이 오히려 좀 여유 있게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일찍 나와서 컨디션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물어보니까 원래 또 대국장에 좀 일찍 도착을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신민준 선수가 대국 전에 일찍 대국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면에 대국 시간에 거의 딱 맞춰서 도착하는 선수들도 많고요. 네. 이제 과거에 대표적으로 이창호 구단이 그런 케이스였죠. 딱 대국 시작하기 한 2분 전쯤에 딱 와서 착석을 하고 특히 예전에 이창호 구단은 이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게 조금은 불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음. 맞춰서 도착을 해서 잠시 후에 대국이 시작하고 이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오히려 잡생각이 또 드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 그쵸. 처음에는 저도 이제 대국 시작 한 10분 전에 와서 명상을 하면 처음엔 한 3분 정도는 명상이었는데 네. 그다음부터는 계속 딴 생각하고 처음에는 분명 머릿속으로 오늘의 포석 초반 열수까지 어떻게 짤지를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도 모르게 뭐 전날의 둠바둑을 복귀하고 있다거나 네,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으로 네. 이제 들어오기도 하는데 신민준 구단은 저랑 다르게 머리가 맑으니까요. 아, 네, 오늘 바둑에 집중을 하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친혜신 선수는 중국 기사들 중에서도 조금은 좀 생소한 선수인데요. 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입니다. 이 네. 선수가 이 통합 예선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통합 예선에서 강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도 몇 차례 본 적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출생 연도를 보면 이 선수가 이렇게 나이가 많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에게 알려진 선수가 아니고 랭킹도 낮은데 출생 연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대결은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무래도 신민준 구단 쪽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중국 바둑계에 호락호락한 선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분명 그 한 칸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친에이신 선수는 이런 모습은 있어요. 예전에 그 친에이신 선수가 속한 을조 리그 팀의 선수들이 다 같이 한국에 잠깐 이 짧은 기간 합숙을 와서 그 한국의 강자들과 이렇게 대국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래도 꽤 괜찮은 성적을 거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자, 후상귀와 좌악이는 같은 화점의 날일자 구침이고요. 우악이는 또 3-3의 자리에 두어졌습니다. 그 LG배 관련 뉴스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 대국 사진이 찍혀 있잖아요. 네. 정말 뭐 한국 기사, 중국 기사, 일본 기사, 대만 기사 너나 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 이후의 정석들을 많이 두더라고요. 네. 그 사진에 찍힌 바둑판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최근의 포석은 좀 더 다양성 면에선 좋아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출현하기 전에 어떤 포석이 유행했나를 생각을 해보면 뭐 중국식 일단 네. 떠오르는게요. 그리고 미니 중국식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유행했던 포석 중에 하나가 흙이 이쪽으로 첫 수를 화점에 두고 네. 두 번째로 여기를 두고 세 번째로 이렇게 굳히고 나서 백이 여기를 걸치면 이 아. 포석이 많았죠. 이렇게 해서 한 칸 역공하는 다시 또 포석이 협공을 하고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 이 포석은 지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 5개, 6개 정도의 포석이 전체 포석의 한 90%를 차지했다면 최근의 추세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네. 특히 오늘 바둑만 해도 이 화점 33, 화점에 대한 굳힘, 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포석인데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두어지는 포석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중계하는 걸 보거나 또 기보를 봐도 또 이 포석이야? 네, 또 이 포석이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엔 확실히 좀 다양성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도 좀 포석을 정해놓고 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도 많이 사라졌고요. 항상 이 선수는 이 포석이다, 이 포석이다 이런 게 좀 없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연구한 형태에 따라서 그냥 포석을 달리하고요. 오늘 바둑은 오히려 조금 생소한 게 최근에 거의 두 판에 한 번은 나오는 화점에 33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네. 우악엔 또 3-3 자리에 미리 놓여져 있기 때문에 3-3 침투가 또 불가하고요. 네. 여기도 이미 불가하고 네. 여기도 바로 33 들어가는 변화는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33에 안 들어가니까 더 어색하네요. 이 장면에서 생각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일감으로는 이수와 이수 이 두 가지를 놓고
그 후에 포석 수순을 머릿속으로 그려본 다음에 뭐가 나을지 또 뭐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일지 그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좌악에 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응을 하는 것이 필감으로 떠오르는데요. 네. 이렇게 받는다면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쪽으로 벌리는 것도 가능하고 귀에서 굳히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는 이쪽을 붙이고 젖히는 네. 수도 가능하고요.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손 빼는 걸 생각하고 있을까요? 손 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전에 비해서는 화점에 상대가 걸쳤을 때 손을 빼서 양걸침을 당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손 빼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네. 손 뺀다면 여기를 어깨 짚는 수가 유력하고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일단 이 수가 한 8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 수가 또 있죠. 최근에는 이렇게 붙이고 한 칸 띄는 것도 많이 사용이 되네요. 네. 제가 지금 머릿속에 이 수를 생각을 못하고 이 날일자가 80%라고 했는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일자가 한 50%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붙이는 게 한 20%, 한 칸이 한 20%, 그 나머지 10%그 정도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신민준 선수가 작년에 이제 와일드카드를 받으면서 국내 기사 중엔 또 유일하게 준결승에 진출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 그 LG배를 돌이켜보면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아쉬운 게 많은데 신민준 선수가 준결승전에서 양딩신 선수에게 생각보다는 힘을 쓰지 못하고 패한 것 이게 조금 아쉽고요. 네. 또 하나는 8강전에서 강동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바둑을 패한 네, 것 그 바둑 그것도 기억나요. 네, 아쉽고 그래서 지난 대회에서는 한국 팀에 좀 아쉬움이 많았던 대회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좀 정상권 기사들이 많이 힘을 냈으면 하고요. 네. 특히나 더욱더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신민준 선수는 정상권이면서 어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대국하는 박상진 선수는 어린 선수입니다. 네. 한국도 중국처럼 좀 어린 선수들이 세계 대회에서 맹활약을 하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LG배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양딩신 선수가 98년생이거든요. 그러면 국적은 다르지만 분명 99년생의 신민준 선수에게도 자극입니다. 앞으로 신민준 선수나 신진서 선수 이런 자극받는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예 예측을 못했던 수인데요. 저 수는 제가 예상했던 확률로 본다면 한 2%?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게 신민준 구단의 기풍이기도 하고요. 뭐랄까요, 좀 상대에게 돌진하면서 전투를 유도하는 그런 치열함을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대표적으로 기풍이 변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변했나요? 예전에는 좀 느릿느릿했고요. 제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신민준 구단이 입단 직전에 영구생 상위 랭커일 때 통합 예선에 참가를 해서 제 옆에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제 송태곤 구단과 대국을 했는데 제가 그 바둑을 보면서 굉장히 행마가 좀 굼뜨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민준 선수를 잘 아는 같은 도장 출신의 기사들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랬던 신민준 선수가 이세돌 구단과의 그 인연을 통해서 네. 좀 더 치열해지고 좀 더 발빠르게 두고 이런 식으로 좀 격렬하게 기풍이 변했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몇 손가락, 한 랭킹 20위 안쪽에서는 한 3손가락, 4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어떤 치열한 바둑 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역시 본인의 그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는 과정 속에서 또 기풍이 변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 어린 시절에 이 양신으로 불렸던 신민준, 신진서 선수를 비교해 보면 네. 신진서 선수는
원래는 굉장히 전투형의 격렬한 바둑이었고 신민준 선수는 좀 느긋한 바둑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완전 뒤바뀌어서요. 신진서 선수는 초반 짜는 거 보면 정말 느릿느릿 두텁게 전혀 서두르지 않고 신민준 선수는 치열하게 뒤바뀌었습니다. 확실히 자신의 약점을 좀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기풍이 변하고 이런 것은 뭐 누구나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선수는 타고난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네. 조금 빨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하면서 결국 자신의 것을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뭐 개개인의 어떤 색깔 이런 게 조금 옅어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기사들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초반에 혹은 중반에도 어디 한번 더 볼까? 그러니까 이게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신의 색깔을 어필하려고 또는 자신의 색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더 보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뒀다가 끝나고 나서 딱 그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해보면 뭐 그 수가 한 30% 승률을 하락시키는 수이고 네. 뭐 이러면은 점점 색깔이 좀 옅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는 어떤 자신의 근본, 색깔 이런 거를 잃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큰 선수들입니다. 정말 우상기의 마지막에 그 걸침한 수를 놓고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네. 지금 여기 걸친 수는 적진 한복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혼자서 적진 성문 앞에 가서 어디 한번 나와봐, 네. 아니면 뭐 화살 한번 쏴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획돌이 2개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과거의 이론으로 보면 이렇게 걸쳐져 있는 형태는 붙이고 먼저 선공을 당해서 별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사서 고생을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굳힘에 대해서 걸친 자체가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민준 선수의 치열한 기풍도 있고 좀 상대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우기를 해보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5번째 수로 흙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만약 걸쳤다고 보고요. 그때 신민준 선수가 여기 걸쳤습니다. 그리고 만약 흙이 받았다고 치면요. 여기서 이쪽도 받아야 되고 이쪽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를 두면서 어디 한번 공격해봐라 이거죠. 네. 그러면 신혜신 선수도 뭐 이쪽으로 두거나 여기를 갖다 붙이면서 선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부터 시작부터 몸싸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어제 중계해드렸던 박영훈 선수와 렌시아오 선수의 대국도 있었는데 네. 이 박영훈 선수도 또 기풍이 또 바뀌었던 얘기를 또 저희가 중계 도중에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선수들의 기풍이 한 번씩은 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제 또래 기사들 중에는 최철환 구단 같은 경우에는 한결같은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선수가 수비적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사들이 뭐 한 번 정도는 기풍이 변하게 되고 보통 자신이 롤모델로 하는 기사들의 바둑을 연구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민준 선수의 그 공부 환경이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유명한 일화인데 이세돌 구단이 신민준 구단을 만났을 때 네. 선수 필승이라는 딱 4글자를 처음 말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워낙 네. 이 신민준 선수의 바둑이 조금 느리고 선수를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네. 선수를 차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라는 선수 필승이라는 말을 이렇게 알려주었고 그것을 이제 신민준 구단이 자신의 바둑 모토로 삼고 이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신민준 구단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기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바둑 용어를 말을 해주면 그거를 이렇게 자기의 몸에 흡수시키려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저 한 수로 친에이신 4단의 기풍은 보이네요. 지금 놓여져 있는 돌이 하나 빼고 전부 다 3선에 가 있어요. 네, 다 3선에 가 있고 네. 상대가 도발을 했는데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지금 3-3에 들어가서 가장 간명한 쪽을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기풍일 것 같습니다. 방금 놓여진 백돌과 이 흑돌의 한 수로 좀 이바둑의 컨셉과 이 선수들의 기풍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나 홀로 지금 상대 성문 앞에 가서 시위를 좀 해보고 있는데 오히려 성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협공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3-3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백은 손을 빼고 다른 곳으로 향하기도 하고요. 네. 부분적으로 계속 처리를 한다면 여기를 두고 늘 때 이렇게 다가서는 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 조금 복잡해지지만 이제 간명하게 처리한다면 한 칸 띄고 넘어가는 것까지가 최근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상기 쪽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좀 별 볼 일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고히 해둬야 될까요? 백이 이렇게 뒀을 때 흑의 입장에서 이제 간명한 정석은 이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배석에서는 아마 열이면 9은 여기를 막을 것 같거든요. 막고 여기를 둘 때 이쪽을 한 칸 띄거나 혹은 뭐 날일자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날일자로 두는 이유는 중앙을 덮어 씌웠을 때 결국 이쪽을 붙여서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가 한 칸 띄어져 있다면 여기 미는 게 항상 선수라서 네. 이제 틀어 막힐 때 좀 갑갑한 자세이기 때문에 활용을 당하지 않으려고 미리 비껴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일자로 두는 경우가 있고 네. 날일자로 뒀을 때에는 백도 좀 자중하는 의미에서 이제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고 여기까지 차단하면 진짜 덮어 씌우겠다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모습이 이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천부배 결승에서 천야회 구단과 신진서 구단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 바둑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만약에 손을 뺀다면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처음에 그 예상을 했다가 확률면에서 호되게 당해서 네,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만 여기 붙이는 수가 일단 유력하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수를 본다면 어깨 짚는 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수는 여기를 밀 확률이 한 50% 되지 않을까. 네, 아까 저의 그 50%, 20%는 다 틀리고 2%가 네. 나왔는데 이번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손 빼고 다른 곳을 둘 때는 그래도 좀 끌리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딱히 뭐 끌릴 만한 정도의 자리는 없기 때문에 두던 곳을 계속 두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수가 가장 확률은 높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둘 거라면 사실 손이 좀 더 빨리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이 상태에서 장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를 둘 확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반대쪽으로 변 쪽으로 좀 막는 수는 가치가 떨어질까요? 여기를 막을 생각이었다면 아마 네. 여기 젖히는 교환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마지막 백의 수가 여기였는데요. 네. 이 교환이 없이 두었을 때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착점이겠습니다만 여기 교환이 악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여기 틀어막는 수는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두 번째가 가서 다행이에요. 또 2% 뒀으면 네. 자, 어제 박영훈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에서도 같은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또 주변 배석이 좀 달랐었죠. 네, 주변 배석이 많이 달랐죠. 그리고 저 형태에서는 흑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는 있기 때문에 주변 배석 상황에 따라서 선택은 그때그때 달라야 합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이 형태는 이제 실전에서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석처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어제 박영훈 구단과 렌샤오 구단의 대국에서 나왔던 형태가 여기를 늘어서 여기를 두면 단수 치고 잇고 잡고 여기서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이자 정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호구 치는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호구 치면 흑도 늘어서 이때 뭐 백은 손을 빼거나 아니면 이런 데 어깨 짚는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는 저도 아직까지 이 수의 의미나 아니면 이 수를 왜 두는지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단 흑을 좀 중복을 만들고 싶다 이런 뜻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다음에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이제 네. 여기를 둘 때 받아주면 뭐 이런 데 활용하기가 좋고 네. 중복이다 이런 생각일 텐데 여기를 두면 흑도 이미 두텁기 때문에 받을 생각은 잘 나지 않고 뭐 이쪽으로 다가선다거나 하면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여기 있는 수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이 과거의 정석이었지만 지금은 흑이 당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판명이 난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느는 수, 호구 치는 수 이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선택이 될 테고 나머지 두 가지가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있는 것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뚫어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쪽으로. 네. 저수는 이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어도 이렇게 넘고 밀면 똑같은 밀면 네. 진행이죠. 똑같은 진행인데 좀 더 확실하게 두려고 할 때 여기 호구를 많이 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넘지 않고 이제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호구가 그것을 방비하는 데에는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는 우변 쪽을 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상변 쪽에 힘을 실어가네요. 네. 지금 여기 끄는 수도 상변 쪽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좌변을 중시한다면 백이 손을 뺐을 때 이쪽 한 칸을 띱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천자회 구단도 이와 똑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한 칸 뛴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끄는 것은 좌변보다는 상변 쪽의 모양을 좀 더 중시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흑돌의 벽이 생긴 것을 염두에 두고 상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초반부터 각자의 기풍이 잘 드러나 있는 초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신의신 선수의 경기입니다. 호붙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신민준 구단이 별 고민 없이 여기 코브침을 했고요. 그것은 이 포석에 대한 연구보다는 이 형태에 대한 연구가 이미 네.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 붙인 수에 대해서 흑이 위로 젖혔습니다. 일단 붙였을 때 흑에게 좀 가만히 백한 점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걸 흑은 좀 거스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넘어가는 수가 실전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는 맥점이죠. 오히려 돌을 키워서 버림으로 해서 네, 다른 걸 좀 얻는 건데요. 맞습니다. 여기를 그냥 늘면 흑은 이렇게 한 점을 잡아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의 뭐 별다른 활용은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백만 좀 무겁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더 진행을 시키면 뭐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렇게 모양을 잡아도 실전에 비해서는 활용을 많이 못한 모습입니다. 실전 형태와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를 둘 때 끊으면 언뜻 보면 한 점 잡힐 걸 두 점으로 키워 잡혔기 네. 때문에 백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순환흑이라는 것을 또 해보면 쉽게 백이 이득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둘 때 흑이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젖힌 겁니다. 스스로 약점을 좀 만들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네, 여기 끄는 수는 거의 악수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흑집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백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활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 쪽 끊는 쪽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아까처럼 중앙을 밀더라도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당장 끊는 것도 가능한가요? 일단 축은 유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두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잡을 수 있어도 잡지 않는 건가요? 네. 이렇게 하면 흙이 이제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오고 백이 따낼 때 이렇게 흙이 날일자를 가면 한 점을 따내긴 했지만 이것은 빵따냄의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빵따냄 치곤 조금 중복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 백돌이 조금 신경 쓰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백이라면 저는 저렇게 잡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신민중 구단의 기풍이라면 이런 데 갖다 붙이거나 좀 더 돌격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한 곳에 좀 너무 치우쳐 있지 않게 두겠는데요. 네. 뭐 이쪽을 두더라도 좀 더 이제 날렵한 수가 예를 든다면 뭐 이런 데를 둔다거나 좀 더 날렵한 수가 두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수는 상대가 여기를 찔러주기만 이제 기다리는 수인데요. 찔러만 준다면 환상적으로 백이 형태를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뭐 여길 나가도 밖에서 단수를 치고 네. 따내면 이쪽을 단수를 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중앙을 이으면 이거는 백이 정말 환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네. 아마 여기를 한 칸 띄면 흑도 손을 빼거나 아니면 이쪽을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뚫을 수 있지만 그쪽을 뚫지 않고 자신의 형태를 정비하는 네. 그런 방식으로 두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를 호구 치는 순간 여기 한 칸도 약간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백돌이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좀 나만 잡힌 것 같고 이런 네. 느낌이 좀 드는데 이게 잡혔다고 보면 이쪽 형태가 여기도 불안하고 여기도 이제 잡혔고 여기 네. 불안하고 여기 불안하고 이렇지만 백은 이제 다른 곳의 실리를 발빠르게 챙기고 나서 여기는 계속 가볍게 활용한다라고 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좀 더 이 형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흑이 몇 번의 선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좌상기를 먼저 선점을 한 거거든요. 네. 왠지 그냥 느낌인데요. 그 뒤는 변화가 어렵습니다만 신민중 구단이 여기 붙이지 않을까 저의 예상입니다. 오늘 저의 예상이 어디까지 틀리나 한번 보죠. 네. 지금 한 2번 틀렸고요. 처음에 여기 걸치는 근데 이거 걸치는 것은 누구라도 맞추기 좀 어려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 하나의 기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붙이는 수 여기 아래쪽을 미는 걸 예상했지만 발빠르게 두는 쪽을 신민중 구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상변 쪽을 좀 벗어나진 않겠어요. 상변을 벗어난다면 이제 보이는 곳이 이쪽을 벌리는 정도? 뭐그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네. 흙이 여기를 밀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백도를 잘 타개를 하면서 뭐 버리더라도 최대한 작게 버리면서 흙의 모양을 억제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 좀 필요할 듯 네. 보이고요. 제가 여기 붙이는 수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붙일 때 아래쪽을 젖히면 손 뺄 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손을 빼나요? 그러니까 손을 만약 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와서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흙돌이 하나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붙이면 흙은 위를 젖히거나 해서 좀 더 강력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실전은 미리 교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돌리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또 지금 부분적으로 딱히 좋아 보이는 게 안 보일 때 다른 쪽으로 방향 전환한다는 차원에서도 왠지 이런 수는 약간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제 느낌은 이 수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응수타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하나 붙이고 손 빼고 이런 것은 약간 인공지능 수법인데 돌이켜보면 놀라운 것이 예전에 이창호 구단이 이미 그 수법을 한 10년 전에 사용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 보면 여기 화점에 대해서 상대가 걸치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지금은 잘 안 두어지지만 당시에는 이 날일자가 아. 정석 아니었습니까? 네. 이럴 때 여기를 하나만 붙여두고 손 빼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를 붙이고 손 빼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걸 보면 이창호 구단 참 대단합니다. 그 발상. 나중에 예, 붙이면 뭐 위로 젖힐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창호 구단은 요즘 두어지는 바둑, 뭐 인공지능 이후의 수법들을 많이 좀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비교적 덜 사용하는 네. 편이고요. 어제 일본 선수와 대국에서도 이창호 구단이 초반 진행시키는 것을 보면 이창호 구단의 흑번이었는데요. 상대 일본 신예 기사가 3-3을 들어왔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변화를 이창호 구단은 최근의 어떤 트렌드와 무관하게 어떤 본인의 생각대로 결정을 짓는 그런 형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좀 대단합니다. 결국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뒤를 바치는 것은 그 인간 개개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 국가대표팀에서도 이제 코치진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인공지능 여기 둘에서 여기 두고 저기 둘에서 저기 두고 이건 의미가 없고 그 속에 내포된 뜻을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파생되는 변화에서 본인이 진짜 궁금한 것을 여러 가지를 찍어보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흡수를 하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결국은 바둑판에 그 무궁무진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외워서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본인의 색깔이 있어야만 최정상권으로 갈 수가 있을 테고요. 실제로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을 보면 인공지능이 둘한다고 두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궁금한 형태에 대해서 꼭 찍어옵니다. 왜 거기를 추천했을까를 다른 걸 찍어봄으로 해서 그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다면 보통의 아마추어 바둑 팬분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옆에 고수가 있어서 그걸 같이 보면서 같이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두라고만 말하지 왜 거기를 둬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어떤 선생님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개인으로 한다면 글쎄 뭐 실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 당연히 뭐 프로 지망생이나 뭐 연구생 아마추어 강자는 뭐 프로들과 똑같이 이제 훈련을 하면 될 텐데 네. 그 외에 일반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인공지능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사들도 너무 인공지능을 돌려서 인공지능스럽게 이제 실전에서 두다가 그게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좀 허무맹랑한 그런 수일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무협지에 나오는 말을 빗대서 뭐 주화 인마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무협지에 보면 그 무공 비급을 얻고 나서도 그것을 잘못 수련을 해서 오히려 무공 이상해지는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을 뭐 지금 입문자에서부터 또 한 아마추어 5단 이상까지도 여러 명의 아마추어 분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한결 같은 건 직접 두는 걸 다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프로 기사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는 좀 취약한데요. 이거 수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 뜻풀이부터 하자면요.
아까 이제 저희가 끊고 축으로 모는 것을 봤는데 그건 약간 무겁다고 이렇게 판단했잖아요. 네. 여기를 단수 치고 나와서 이렇게 두면 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붙이면 여기를 나가면 이거는 딱 끊어서 축이 이제 한번 나와진 상태로 잡는 거죠. 네. 한 점 잡을 것을 두 점을 잡으면 이거는 차이가 꽤 큽니다. 엄청납니다. 흙이 한 네. 10집은 손해본 느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따내는 것부터 보면 백이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가 돼서 네. 흙이 이쪽을 빠져나온다고 해도 아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형태는 안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백이 잘 됐고요. 원래는 그냥 밀면 흙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빠져야 되는데 아, 여기를 따내서 여기 단수를 당한 것이기 다 때문에 막힌 느낌인데요. 이 형태는 백이 괜찮고요. 네. 흙은 당연히 이제 여기를 이쪽을 두고 뚫고 나오게 됩니다. 뭐 끊거나 여기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붙인 수도 굉장히 좀 치열한 수 아닙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수죠. 네. 바로 접근전이 일어나는 건데요. 네. 그 신민중 구단이 좀 기풍이 그런 게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는 싸움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리스러운 게 최정상권에서 뭐 진짜 무리여봤자 얼마나 무리겠습니까? 그래봤자 한 45대 55의 싸움을 걸어간 다음에 그 약간의 불리함은 자신의 수익기와 전투력으로 커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장 어떡하죠? 백돌이 정확히 딱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도 네. 상변 쪽을 좀 돌봐야 될까요? 지금은 좀 더 중시해야 되는 쪽은 상변 쪽 이 네. 세 점입니다. 이쪽 세 점은 좀 더 가볍고 이 세 점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돌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데요. 처음에 백이 코 붙인 수부터 계속해서 상변 쪽을 좀 중시했기 때문에 흑도 백도 그곳을 최선을 좀 다해야겠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에서 이제 흑이 여기를 끄는 수가 이쪽으로 밀어갔다면 백이 여기를 늘고 또 밀어가면 또 늘고 또 여기 단수 치는 것도 백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점은 가볍게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뭐 여기는 이런 식으로 버려도 돼요. 여기 흙집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백도 여기서 이미 얻을 만큼 다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친에이신 4단도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수들이 좀 두텁고 침착한 수였지만 방금 전의 상황에서의 선택은 끊는 한 수라고 보고 별 고민 없이 끊어갔습니다. 네. 여기 끊는 것까지도 당연히 예상 수순 안에 있었을 테고요. 네. 지금도 전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단수 치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것. 네. 원래는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호구가 약간 느리지만 가만히 호구 쳐놓으면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단수를 쳤고요. 네. 다음 수를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 좀 튼튼한 의미가 더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여기 단수를 아끼고 싶은 그 마음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리다 만 것이 여기 단수가 선수라면 보통 이제 여기보다 뭐 두 칸을 벌리거나 이쪽을 밀어가거나 이런 행마를 하게 되는데 여기 단수 치는 자체가 이쪽에서의 단수 활용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단수 칠 준비를 한다면 여기 호구는 필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가만히 호구를 쳐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신민중 구단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호구를 쳐두었다면 그래도 백돌은 상변돌은 그래도 공격받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다음에 백이 보고 있는 것이 이 형태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나 이런 자리 다 급소 자리가 됩니다. 행마의 급소인데 이쪽으로 타고 나오는 자세가 꽤 괜찮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흙이 이쪽을 방어하면 그때는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벌리면 엄청나게 안정적인 자세로 흙 모양을 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여기 마늘모가 부분적으로는 모양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교환은 약간 흙이 손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이 안정되어 있는데 중앙의 입구자가 좀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에 좌변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게 분명한데 상변이 저렇게 안정적으로 변해 있다면 흑이 좌변을 키우고 백이 좌변을 침입했을 때 타개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함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신민준 구단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기사이고요. 항상 이제 양신으로 묶여서 불리우는데 또 그에 대한 어떤 성적이 안 좋을 때의 스트레스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해내면서 한국 바둑계의 주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야 할지가 항상 저의 고민인데요. 그 양신은 양신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네. 더 이제 폭넓게 과거에 이 선수들이 어릴 때는 영재 4인방이라고 불렀잖아요. 변상일, 이동훈, 신민준, 신진서 이 97, 98, 99, 2000년생 선수들을 네. 영재 4인방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 20살이 훌쩍 넘어서 영재라고 하기에는 영재 입단대 통과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러게요. 영재라고 하기에는 너무 한국 바둑계 탑 클래스가 되었고요. 송아지 삼총사가 이제 황소 삼총사가 된 것처럼 네. 이제 좀 또 다른 수식어가 또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수식어가 사실은 좀 재미를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선수들에게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저도 이제 기자분들과 그리고 월간 바둑 담당자분들 또 바둑 TV에 계신 분들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 선수들을 한데 묶어서 어떤 뭐 시합을 기획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수식어를 붙인다든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황소 삼총사가 저보다 이제 한 살 어린 선수들인데요. 뭐 그중에 이제 최철환 구단은 빠른 파울론 연생이어서 이제 저랑 친구이기도 한데 네. 어렸을 때부터 송아지 삼총사라고 이 세 선수를 묶어두니까 어느 한 선수가 치고 나가면 나머지 두 명이 분발하게 되고 항상 이제 비교가 되니까요. 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좀 지치고 그럴 때에도 그 묶여 있는 이 라이벌들을 보면서 좀 더 노력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되고 그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선수들을 한데 묶어서 자주 뉴스화시키고 이러면 선수들이 알아서 노력하고 경쟁하면서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월간 바둑에서 이제 기획 기사를 만들어서 당시 이제 5호 대장군이라고 맞아요.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그 외에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부터라도 5호 대장군으로 불러야겠어요. 중국 바둑계는 별명이 참 다양하게 붙여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별명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세대를 다 같이 아울러서 그 중에 특출난 인재들을 몇 명 뽑아서 이렇게 뭐 십소호, 뭐 소표, 육소룡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데요. 실제로 그 선수들이 다 동갑 아니거든요. 육소룡만 해도 한 73년생부터 한 76, 77년생 이 선수들을 묶어서 육소룡이라고 했습니다. 네. 실제로 육소룡의 맏형이었던 샤오웨이강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73년생이고요. 이창호 구단의 라이벌인 창하오 선수가 76년생인데 다 같이 육소룡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앞서 말씀드린 영재 4인방 플러스 이제 김명우 선수까지 해서 5호 대장군이요. 네, 5호 대장군으로 앞으로 좀 자주 불러야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분명히 그 카테고리 안에 엮여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더 노력하게 되고 그 중에 잘 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시너지가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절대 변하지 않았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제가 1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혹시 송아지 사총사였으면 나도 좀 더 롱런하지 않았을까. 오, 날이 입구자가 아니라 날일자요. 한 발 더 갔는데
이 한 발 차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장고 끝에 두었기 때문에 이 수를 제가 한눈에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혜식 선수에게는 약간 실례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저의 일감으로 말씀드리면 저 수는 제게는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늘모로 두었을 때에도 이쪽으로 이제 단수 치고 안에서 사는 그런 형태를 예상을 했는데 네. 똑같이 살더라도 지금의 저 날일자가 더 좋은 자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약점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양을 넓혔을 때 네. 이쪽에 나와 끊는 단점이 있다면 이게 좋은 자세일지는 조금 의문일 것 같고요. 활용을 좀 꽤 당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마늘모보다 약간 손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넓게 씌워서 백을 안에서 살게끔 만들겠다 이런 느낌은 좀 드는데 이제 뜻풀이를 하자면 여기 마늘모두면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붙여서 나오는 게 조금 싫었다? 뭐 이런 뜻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갔고 여기를 이렇게 봉쇄해서 안으로 가두겠다. 네. 약간 이런 뜻으로는 풀이가 됩니다. 이제는 백도 안에서 좀 털을 잡아야겠죠? 네. 그런데 여기 단수 치고 벌리는 게 가장 쉬운 수였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단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단수는 조금 아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차선책 같은 느낌이고요. 음, 될 수 있다면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을 하지 않고 안에서 백도를 안정화시키는 네. 그런 작업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흑도 지금의 날일자가 그 상변의 단수 치는 수를 좀 요구하는 좀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또 단수 치는 자리를 흑에게 뺏긴다면 백도 좀 안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당장은 이제 손 빼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여기 밀리는 자리를 당하면 여기 단수까지는 기분이 좋지만 다음에 항상 여기 단수가 이제 흑의 권리라고 봤을 때 이 백돌이 꽤 무겁고 굉장히 고생해야 되는, 잘못하면 잡히는 돌로 변합니다. 당장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단수가 조금 아깝기 때문에 먼저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혹은 뭐 이런 데를 붙인다든지 하면서 뭐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이 3시간 바둑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날일자가 심사숙고 끝에 한 수이고 제가 일감으로 봤을 때에는 안 좋았지만 좀 보다 보니까 여기를 뒀다면 이 붙이는 게 싫었겠구나. 그래서 백은 여기 교환을 안 시키고 밖으로 탈출한 자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신혜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수를 강요하기 위해 네. 날일자로 뒀구나 하는 그런 게 점점 보이네요. 그래서 속기기 전이었다면 저는 이 수는 절대 안 떠오르는 그런 일감이었는데 볼수록 좀 매력이 느껴지는 한 수입니다. 신혜신 선수도 입구자보다 날일자가 약점이 많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네, 테죠. 그럼요. 자, 상변의 백돌 5점 가만히 내버려 두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기 붙이는 수와 이쪽 붙이는 수 중에 이쪽 붙이는 것은 그때 뒤로 돌아갈 생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흑이 이렇게 찝으면 밀고 젖힌 것과 동일해지고요. 이쪽을 늘면 여기 젖히는 약점이 당장 노출됩니다. 끊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면 이쪽이 이제 축으로 잡히게 네. 되죠. 그래서 붙이면 이쪽을 늘게 될 텐데 백이 이런 교환을 하는 순간 흑의 모양이 좀 더 단단해지고 타개할 때 벌렸을 때 이 모양이 점점 폭은 깊어집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는 이 백돌을 어떻게 타개를 할까요? 제24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통합예선 2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진 선수와 랴오싱원 선수의 대국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랴오싱원 선수도 좀 일찍 입단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랴오싱원 선수가 렌샤오 선수, 그리고 당이페이 선수, 이런 세계 대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선수들과 동갑내기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을 비교해 보면 절대 뒤처지지 않았던 그런 기재였고요. 네. 오히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아닐까 싶었을 정도로 네, 이 선수도 타고난 재능이 뛰어난 네. 그런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박상진 선수의 대국은 오른편에 백돌이 좀 이선으로 많이 기어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두어진 만큼 대신 상변에서 좀 이득을 본 것으로 좀 추측이 되고요. 지금까지의 수순을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형태를 놓고 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서 이 선을 기는 자세는 썩 마음에 드는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 나와 끊어서 이 한 점을 제압한 것으로 보여지고 백의 마지막 한 수가 여기 날일자로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우측에 있는 흑 세력을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곳을 두지 않았을 때는 당장 흑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틀어막는 자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흑 바깥쪽으로 세력이 꽤 좋아지네요. 네, 탈출하면서 흑 모양을 양분시키면 사실 여기에 흑돌도 아직까지는 완성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빛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앙전이 좀 중요해질까요? 네. 신민준 선수는 손을 뺐네요. 신민준 선수. 저게 신민준 구단의 바둑이에요. 보면 이 선수가 뭐 딱 공격형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좀 버티는 바둑이라고 해야 할까요? 항상 좀 극적으로 두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잘하는 그런 기풍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변상일 선수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F1 경주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를 하다 네. 보면 코너를 돌 때 최대한 그 코너를 공략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그런 어떤 정신이 있잖아요. 쇼트트랙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단축시키려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은 너무 위험하게 이제 코너를 돌게 마련인데 신민준 구단의 바둑을 보면 초반부터 그런 식으로 최대한으로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려고 하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넘나드는 아주 타이트한 기풍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흑 입장에서 화를 안 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세력을 다 쌓아두고 좌변까지 뺏겼으니까요. 신혜신 선수가 여기서 돌을 많이 투자했을 때는 상변의 모양도 그리고 좌변 쪽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것도 분명 보고 있었는데 네. 신민준 구단이 여기서 툭툭툭 하다가 좌변까지 선점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흑이 당연히 화를 내야 될 타이밍이고 그래서 신민준 구단의 바둑이 이제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공격과 타개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3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 선수도 그 신진서, 신민준 이 두 형들처럼 영재 입단 대회 출신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프로가 되었고요. 2001년생인데 2015년에 프로가 되었고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 선수의 어린 시절에는 이 선수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만 네. 제가 듣기로는 각 도장들 사이에서는 초등학교 한 중학년, 한 3학년쯤부터 이미 그 기재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중계했던 대국 중에도 나연 선수와 황인승 선수의 대국이 있었는데 나연 선수가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유명했던 그런 네. 면에서는 선배 나연 선수와 흡사한 면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약 1년 전쯤에 그 월간 바둑 팀에서 이 앞으로 한국 바둑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 제목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상진 3단이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도 훨씬 이 선수가 알려지기 전인데 이 선수가 1등한 것을 보고 그 월간 바둑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이제 너무 누군지 안 알려진 베일에 쌓여있는 선수가 1등을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린 친구를 상대로 장난을 쳤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엔 뭐 귀여워서 그냥 표를 찍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 선수가 대표팀 내에서 뭐 당시에는 국가 대표팀은 아니라 이제 육성군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이하 그 19세 이하 대표팀이었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예. 그때도 뭐 그들만의 또 리그를 또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거기에서 또 맞습니다. 대국 내용을 또 많이 봤겠죠. 네, 그렇습니다. 딱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부 리그전을 통해서 국가대표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 자체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전으로,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00년대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원 구단이 막 입단했을 무렵인데, 프로기사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때 날고 기는 선배들을 제치고 미래의 1인자 제목으로 박정환 구단이 1등을 했거든요. 그런가요? 그때 박정환 구단이 뭐 보여준 것도 없고 막 입단한 초단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박정환 구단도 정말 유명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 기사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노력이 가미가 되면 최정상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재능을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설문조사가 한창이던 시절에 그 국가대표팀 내에 자율리그라고 있거든요.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끼리 하는 리그전이 있고 뭐 육성군끼리, 영재팀끼리, 여자 대표팀끼리 하는 리그전이 있고요. 네. 이제 그것이 세계대 출전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식 리그전이고 그 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매일같이 그 리그전을 정식 리그전을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대국을 위해서 자율리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는 육성군 영재팀에서는 아무나 들어오진 못하고요. 이제 여자 대표팀에서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사람 그리고 육성군에서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이 그 리그전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네. 상대하게 되는데 딱 그 설문조사가 벌어지던 그 시기에 육성군에서 두각을 나타낸 박상진 선수가 그 자율리그에 그 참가를 하게 됐나요? 네, 참가를 딱 해서 뭐 신민준, 김명훈 이런 선수들에게 연전 연승을 했습니다. 아, 딱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 설문조사에서도 1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래별 신예대회에서도 또 1차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죠. 네. 이 박상진 3단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최종 우승은 선배 박하민 선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만 하지만 그 내용이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1차 대회에서 우승, 2차 대회에서 준우승. 그 날고기는 어린 선수들, 신예 기사들 상대로 엄청난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실제로 그 미래별 시합에 참가한 선수 중에는 이미 탄탄한 바둑 리거들이 많습니다. 뭐 송지훈 선수도 그렇고 이창석 선수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퓨처스 리그에서 다승왕을 수시로 하는 그런 많은 선수들, 안정기 선수도 있고 이런 강자들 사이에서 박상진 선수가 전체가 참가한 기전에서 1차 1등, 2차 2등, 그리고 최종 2등 이런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그 스승님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기사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수의 바둑 스타일이 정말 독특해요. 남들이 두는 건 안 둡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막상. 아, 네. 그쵸.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처음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그 박상진 선수 또래 약간 한두 살 위의 형들이 예전엔 상진이가 복귀할 때 너무 이상해 보이는 수를 말하면은 계속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 인공지능도 하도 이제 그런 식의 네. 또 패턴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독특한 기풍입니다. 판단하거나 그런 기준이 아예 좀 다른 건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형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박상진 선수가 처음 그 육성군에 들어왔을 때 그때 초창기에 어떤 형태를 두었는지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 형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지금 화점에 대해서 박상진 선수가 여기에 걸쳤어요. 네. 초반에 이제 상대 선수가 1-3-5로 첫 수 화점, 두 번째 수 이쪽 소목, 이제 여기 백돌이 전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 수 이런 이 굳힘을 뒀을 때 여기를 걸치니까 여기를 협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자
여기를 뒀다고 해요. 보통 3-3 침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양역공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이 또 보통인데. 그래서 여긴가 어디를 두니까 또 씌우나요? 여기를 이렇게 씌워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선수가 남들이 전혀 두지 않는 수를 사용을 하면서 바둑을 풀어가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이 형태인지 아니면 두 칸 높은 역공이었는데 이 눈목자였는지 그게 약간 헷갈립니다. 근데 그 정도로 아주 독특한 수를 구사했고 첫 인상부터 굉장히 강렬한 말씀해 주신 네. 두 가지 다 독특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발상을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실전에 옮기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네. 제가 처음 박상진 3단을 제대로 봤을 때가 2016년인데요. 그때 이제 같이 이민배에 가서 그때 신예 기사들을 이끌고 이민배 세계대회 예선에 신예 대회죠. 거기 예선에 이제 참가를 했고 이제 선수들을 저녁에 다 모여서 이제 훈련시키고 또 복귀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한 3년 전이니까요. 박상진 3단에 대한 느낌이 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한 부분이 있는데 또 순간적으로 엄청난 약점도 있어서 좀 종잡을 수 없고 한 방에 바둑이 잘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자신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신이 약점으로 꼽히던 아주 잔수를 착각하는 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지금은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제껏 번뜩이는 기질을 가진 선수들을 떠올려 보면 가끔 이걸 착각을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것들이 좀 간혹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딱 박상진 3단이 좀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생각하는 발상이나 이런 게 정말 평범하지 않고요. 저도 지금까지 숱한 기사들을 봐왔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기풍에 속합니다. 네. 오히려 요즘은 조금 더 평범해지긴 했는데요. 예전이 더욱 독특했고요. 근데 그것은 점점 더 강자들을 상대하고 이 치열한 바둑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딱 그런 느낌으로만 바둑을 둬서는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을 계속해서 또 받아들이고 네, 또 변하는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하는 사이 신혜신 선수와 또 랴오싱원 선수가 이제 두 선수 다 흑인데요. 두텁게 좀 마무리를 했어요. 야오싱원 선수의 마지막 수는 여기 젖히는 수였고요. 네. 신웨이신 선수의 마지막 수는 여기였습니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굉장히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박상진 3단의 여기 자하기 여기 날일자도 참 독특한 것이 보통이라면 여기 늘 테죠. 근데 박상진 3단이 이 하나 교환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단수 치고 막는 걸 없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이쪽으로 손을 돌렸는데요. 네. 그러자 랴오싱원 선수도 크게 별 고민 없이 그쪽을 막아갔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수를 찬성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가 요점이라고 보여지는데 흑이 지금은 너무 두터운가요? 네. 그런데 뭐 이 선수의 기풍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박상진 3단 다운 수입니다. 남들이 좀 안 둘 것 같은 발상 뭐 그런 걸 또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병과 우아 쪽을 좀 내버려두긴 그럴 것 같은데요. 걸치는 수가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유력한 수이고요. 네. 여기는 한 번 더 두더라도 꽤 두터운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막히네요. 게다가 다음에 이쪽 부분을 좀 괴롭히는 그런 뒷맛도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데 붙이는 자리를 노리면서 뭔가 뒷맛은 좀 찜찜한 자리입니다. 신민준 선수는 끝까지 단수를 아껴둡니다. 흑이 이 정도로 다 막아두었으면 깔끔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역시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 단수 치고 받을 때 날일자 정도.
이게 일감이었는데요. 타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신혜신 선수가 여기를 젖히고 늘어준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모양을 잡겠는데 흑도 이제 최강의 공격을 가려면 위쪽으로 젖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백의 근거를 빼앗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젖혀갔습니다. 자, 이렇게 늘어두면서 약간이라도 중앙 탈출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흑이 중앙을 막아간다면 다시 한번 변쪽을 틀어 막아서 집을 짓기도 편해지고요. 흑돌이 여기 이렇게 벽이 없을 때에는 여기를 넣는 것도 하나의 모양이지만 지금은 이 수는 거의 최악입니다. 이렇게 두면 단수치고 여기를 틀어 막아서 백이 원하는 대로 환상적으로 이제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쪽에 벽이 흑이 있기 때문에 여기 넣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고요. 좀 더 강한 공격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안영을 조금 뺏는 미는 수를 선택을 했고 백도 일단 막아두면서 약간이라도 집을 좀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신회신 선수는 단수를 통해서 강한 공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젖히는 수는 선수. 자, 단수 쳐진 돌을 연결하는 것을 흑이 바랄 텐데요. 있는 것은 늘었을 때 안쪽에서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백이 모양을 잡는 데는 오히려 일감은 여기를 단수치고 바깥쪽으로 단수쳐서 이렇게 늘어서 모양을 잡는 게 일감이긴 한데요. 그럼 이제 여기 안형을 갖추고 대신에 여기 붙이면 아직은 확실한 한 집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단수 칠 때 일단 받진 않겠습니다. 네. 뭔가 있는 것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차라리 뭐 이쪽 호구로 늘어간다던가 아니면 방금 전처럼 단수치고 단수치고 는다던가 뭐 그런 식의 작전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단수 칠 때 있는 것이 또 상대방의 의도였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중앙 흑이 튼튼하기 때문에 돌 한 점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또 크게 또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체로 백이 잡히진 않습니다. 근데 흑이 이런 데를 밀어가면서 뭔가 두터움을 쌓고 이쪽 젖히는 것과 잡으러 가는 것을 맛보기로 했을 때 백이 되도록 확실히 살아있다면 좋기 때문에 네. 또 네, 우변을 또 연타당하는 건 또 클 것 같은데요. 아프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수법이 가장 안정적인지
그걸 딱 판단해 봐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그게 이제 단수 치는 것과 여기 니는 것 둘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역시 느낌은 단수가 일감이긴 해요. 여길 단수 치고 따낼 때 네, 이렇게 두면 흙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갖다 붙이거나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잡으러 가는 형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옥집의 형태를 만드는 건데요. 네. 일단 당장은 바깥쪽 탈출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선수 교환을 하나 하고요. 여기는 받겠죠? 지금 흐름은 여기서 백도를 잘 타개하기만 하면 백이 굉장히 발빠르게 여기저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타개가 잘 된다면 실리로 앞서는 그런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흑 입장에서는 또 상변밖에 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네. 상변이 무너지면 안 되겠고요. 자, 젖히는 것은 선수 교환. 이 다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일감으로 떠올랐던 수는 아닌데 뭐 이런 한 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두고 여기 한 칸을 띄었을 때 흙이 따내는 정도라면 백이 한 칸 자세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이제 이런 데를 붙이거나 좀 더 흙이 괴롭히는 맥점이 없을까인데 그런 것만 확실하게 방어해 낼 수 있다면 여기 한 칸 띄는 수도 모양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랴오싱원 선수는 상변의 입구자를 통해서 상변 백 모양에 대해서 좀 공격을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받기는 백도 떨리죠. 안 받았다가 잘못하면 진짜 잡히는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굉장히 떨리는 형태거든요. 네. 수익기를 해보면요. 그런데 받기도 조금 싫긴 한데요. 네. 잡으러 가는 공격까지는 만만치는 않네요. 흑도 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이 굉장히 떨리는 형태임에는 분명한데 흑도 저곳을 한 점을 이용해서 잡으러 가는 공격이라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런데 단수 교환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어딘가 치중인데 여기를 치중 가면 여길 붙이고 이쪽을 치중 가면 뭐 막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붙이더라도 넘어가긴 하지만 안에서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위험한 돌은 아니고요. 박상진 3단은 이제 바깥쪽으로 두면서 이 자체도 이제 좋은 자리잖아요. 단수 치고 아까 틀어 막는 게 있었는데 바깥쪽으로도 머리를 내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다면 사활에도 조금 도움을 주니까 네. 겸사겸사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한 칸 띄었네요.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한 칸이 여기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서 흙이 뭔가 좋은 그 근거를 파워하는 맥점이 없다면 여기 단수 친 것보다 위치가 더 나아 보입니다. 어차피 여기를 따내고 이렇게 되는 자세라면 백돌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더 급소입니다. 확실한 안형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여기 사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그래도 바깥쪽이 완벽하게 흙에 봉쇄되어 있다면 좀 떨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다 보면 흙돌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이 완벽하다면 여기를 두고 그냥 마늘모 둬서 이렇게 하고요. 이쪽 치중 가면 안에서 잡히는 궁도 같아요. 이쪽으로 두면 여기를 타고 넘어가고요. 네. 이쪽으로 붙이면 여기를 넘고 나서 이렇게 꼬부려 가서 딴에도 먹여치면 세 점은 잡았지만 여기는 뭐 흙이 항상 이렇게 되니까요. 오공도화 형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바깥쪽이 확실하게 막힌다면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아주 두터운 자리입니다. 느는 순간 뭐 최소한 절반은 내줄 수밖에 없는 형태네요. 신혜신 선수는 더 이상 상변 백도를 공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노선을 틀었습니다. 네. 중앙의 흙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도 좀 강한 침투로 보여지는데요. 네, 저런 수는 이제 주변에 흙돌이 강하다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수이고요. 네. 만약 흙돌이 약했다면 이쪽으로 뒀어야겠지만 지금은 이런 데 두면 너무 심한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 두터움을 살리기 위해선 당연히 침입을 해서 좀 전체를 공격하는 느낌을 가져야겠군요. 네, 침입보다는 오히려 다가선다는 느낌이 맞을까요? 네. 그만큼 주변에 흙돌이 강합니다. 신민중 구단이 그냥 가장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하면 이 수이고요. 지금도 정말 치열하게 타결한다면 다가서고 마늘모를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을 밀다가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뭐 이쪽을 선택을 해서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선택도 있고요. 백이 이런 스타일로 바둑 두는 것은 이제 전성기 시절의 조은현 구단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발빠른 수법인가요? 네, 그런 느낌이고 좀 더 중용을 지키는 평범한 수는 역시 뭐 한 칸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둔다던가 이쪽 한 점을 신경 쓰는 그 수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잘 봤어요. 항상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더 치열하게 두고 네, 아주 빡빡하게 두는 선수입니다. 네. 통합 예선 2회전 뒤쪽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대회 준결승에 올랐던 신민준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친웨이신 선수의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국 랭킹 75위 친웨이신 선수의 모습이고요. 신민준 선수의 저 안경은 좀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똘똘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연상케 하고요. 네.
또 신민준 선수 하면 체크 남방이 또 떠오르는데요. 아, 맞습니다. 예전에 농심배에서 연승을 차지할 때 체크 난방으로 주목을 받았었죠. 또 어제 중계 때 얘기했던 징크스와도 또 관련이 있는데 네. 또 그것이 왠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기도 하다고 얘기를 또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선수들이 보면 기자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으로 뭐 미신이냐, 뭐 징크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라고 하지만 심적으로는 분명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뭐 그것을 잊고 대국을 한다던가 그게 우리나라 선수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런 약간 징크스 같은 면에서는 중국 선수들이 좀 더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고요. 미신이나 그런가요? 징크스는요. 예.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더 그런 쪽으로 신경 쓰는 것 같고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구리 구단이 처음 세계 대회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을 때 항상 빨간 양말을 신고 대국을 네, 했던 기억나요. 네, 음. 그게 일단 당장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뭐 세계 대회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자국 시합에서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어떤 도시에서 뭐 대국을 한다 했을 때 글쎄요, 뭐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예를 들면 뭐 청두라는 도시에서 대국을 한다 했을 때 뭐 유명 선수가 인터뷰에서 청두는 몇 년 전에 내가 어느 대회 결승에서 뭐 몇 국을 돌는데 이겼던 아주 기분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 행운이 가득 그대로 가져다 이어졌어. 주는? 네, 그게 이어졌으면 한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할 때마다 뭐 어느 도시는 예전에 어떤 대회에서 누구랑 뒀었는데 좀 안 좋은 기억이 있고 뭐 그걸 이번에는 극복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그 운과 관련된 혹은 뭐 미신, 징크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국 선수들이 많이 합니다. 네. 국내 선수들의 좀 인터뷰를 떠올려 본다면 좀 어떤 대회냐에 따라서 좀 인터뷰가 달라졌던 것 같은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LG배 특히 조금 더 운이 따라주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면 뭐 또 어떤 대회에 네. 조금 더 왠지 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을 좀 접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지방 대회가 많기도 하고요. 한국에 비해서 지방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많기도 하고 가끔 이제 그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선수들마다 그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마다 이 대회에서 좀 더 성적이 좋고 이런 게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 이상하리 많지 뭐 그게 제한 시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대국 방식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상하리 많지 인연이 있는 기전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LG배와의 인연을 찾자면 제 인생 커리어에서 첫 번째 세계대 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남고요. 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양복을 입고 LG배 본선을 두고 바둑을 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교통카드를 찍으니까 학생입니다 소리와 함께 기사분께서 왜 성인이 학생 카드를 들고 다니냐고 뭐라 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양복을 입고 있어서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양복 탓이겠죠. 사실 얼굴 탓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모든 게 신기했던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당시가 2001년이었는데 제 LG배 본선을 삼성동에서 치렀었는데요. 그때 일본의 정상권 기사였던 야마시타 선수에게 1회전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패하긴 했지만 어떤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대회에 나갔다는 그 기억과 네. 뭐 소중한 경험들, 뭐 개막식부터 해서 그 한국을 대표하는 다른 뭐 이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라던가 이세돌 구단이라던가 뭐 조은현 구단, 유창혁 구단 이런 선수들과 같이 내가 개막식장에서 한국 대표로 뭐 사진을 찍고 뭐 대진 추첨을 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실력이 강해지는 느낌이었던 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문도원 프로도 처음에 세계대회 나갔을 때 기억이 강렬히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나갔을 때랑 정관장배랑 뭐가 더 기억에 남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한 게 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이제 그런 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어떤 재능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저처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강박관념의 기억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이 붙임의 수는 좌우기를 좀 굳혀주는 수 아닌가요? 네. 일단 100이 늘어갈 확률이 높고요. 네. 이 수의 교환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 3, 3을 들어갔을 때 그 수를 내는 강도가 훨씬 약해집니다. 네. 100이 이쪽을 맞고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나왔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기 때문에 100이 여기를 잡으러 가는 이런 흐름에서 나중에 이제 젖히고 여기 끊는 걸 노릴 때 이 교환 대약수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뒤쪽 뒷맛이 확 사라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여기 붙였다는 것은 보통 이 교환 후에 여기를 날일자로 덮어 씌우고 싶을 때 그때 이 교환을 많이 합니다. 여기를 건너 붙였을 때나 혹은 이제 아래쪽을 건너 붙일 때에도 이 붙인 교환이 싸움에서 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악수인 걸 감안하더라도 네, 좌변 쪽에 좀 공격을 더 우선시하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였기 때문에 여기 마늘모는 둘 것 같지 않고요. 마늘모를 둔다면 이 교환 없이 두는 경우가 많고 여기 붙이는 교환을 했을 때는 이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건너 붙였을 때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여기를 두고 잡으면 100이 이렇게 넘는 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여기를 두면 이제 아까 상황도 비슷하고요. 흙이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뒀을 때 좀 차이가 있고요. 100이 여기를 치받았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 흙은 2점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여기 끊으면 축으로 잡네요. 이수 덕분에 이제 축으로 잡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저렇게 날일자로 두고자 여기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좌변에 있는 백도를 뭐 잡기보다 좀 강한 공격을 통해서 또다시 또 중앙의 세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신민중 구단도 당장 저 날일자 사이를 건너 붙인다거나 혹은 이선을 붙여서 연결을 꾀하기보다는 안에서 살아야 뭐 이런데 백돌이 오면서 살아야 이 세 점도 살리고 흙 모양을 깨면서 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단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작전이 있다면 이런데 마늘모를 차분히 두고 나서 다음에 여기 건너붙이고 넘어가는 것과 이쪽 틀어 막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네. 이 수는 꽤 높은 후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수 아니면 마늘모 이 두 가지가 확률은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단지 이제 중앙 쪽이 워낙 흙이 단단한 세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두었을 때에는 흙이 치받아서 이것을 방비하고 틀어 막을 때 이 치중을 노리는 이런 공격에 대한 수익기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까 상변에서도 그랬지만 뭐 이 바둑의 흐름도 그렇고 당분간 좀 타계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제 좌변과 상변이 타계가 된다면 뭐 당분간 공격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수세에 있었다면 좌변만 살리는 순간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됐고 다 안정이 되는 순간 초반에 벌어진 실리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그 마지막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좌변 쪽 행마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중앙 쪽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모양을 중시하기보다는 좀 더 실속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붙이고 젖힐 때 평소라면 이렇게 느는 행마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늘어도
흑이 뭐 여기나 여기를 치받고 공격을 가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형태라면 제가 백이라면 여기 있는 수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잇고 나서 이으면 여기를 틀어막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실전적으로 빠르게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떠오릅니다. 일단 최대한 흙의 중앙이 많이 튼튼해지지 않게 자체 내에서 사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딱 지금 장면이 전성기의 조훈현 구단이 그렇게 잘 두던 장면인데요. 아, 일단 실리를 먼저 차지해 두고 네. 예전에 조훈현 구단과 이런 대국을 하면 분명 바둑은 내가 두터운데 조금 지나면 그 두터움이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집은 또한 10집씩 부족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조훈현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이런 류의 선수들이 이런 상태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능했습니다. 네. 뭔가 바둑을 두는데 소리가 나진 않지만 괜히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뭐 샤샤샥 하면서 치고 빠지는 네, 딱 그런 느낌이 드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오늘도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감대로 쉽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 선수들은 그 뒤의 변화나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상대가 세게 둘 때에 대한 변화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100이라면 저는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젖히면 여기를 이어서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 하면서 이제 타개하는 그런 수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방금 어떤 그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바둑도 한 수 한 수 그 의미가 있고 속도가 사실은 다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어떤 뭐랄까요? 3D, 4D의 형태로 나타내면 재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재밌을 것 같네요. 느낌이 그 묵직한 느낌을 주는 선수들, 진중한 느낌을 주는 선수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마치 낙엽이 떨어지듯이 가볍게 가볍게 치고 빠지는 선수들, 다 이 형태가 다르거든요. 신민준 구단은 확실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보기 위해서 정말 쥐어짜내서 버티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뭐 그런 쪽의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의 바둑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재밌어요. 변상일 선수와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변상일 선수가 뭐랄까요? 좀 더 끈질기게 버틴다는 느낌이라면 신민준 선수는 비슷한 말인가요? 좀 더 치열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둔다는 느낌?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아주 변상일 선수는 네, 조금 더 독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면도 있죠.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네. 거를 두는 거는 변상일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좀 기세의 충돌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민준 선수는 이 부분 전투에서의 가장 최선의 한 수를 좀 찾는 느낌이랄까요? 저희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분명 다른데 이게 같은 다른지 얘기.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네,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둬서 뭐 이쪽 아래쪽을 갖다 붙이는 이걸 노리는 수, 그리고 중앙으로 나오는 수, 여기를 막는 수, 이거를 다 엿본다면 안정적인 행마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선 중앙에 흙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강하게 차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이쪽 치중으로 계속 공격을 들어가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바깥쪽도 탈출이 몇 발자국 못 나갑니다. 그럼 안쪽에서가 불안하다면 이 전체 벡터리 강하게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늘모를 조금 꺼려 하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를 붙여서 젖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어가거나 혹은 좀 더 빠르게 타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붙이고 여기를 붙여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 붙인 수가 딱 호구 모양이 되기 때문에 꽤 큰 득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나 붙이고 붙이는 게 항상 이 양쪽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는 좋은 맥점이고요. 지금도 중앙이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약간 싫을 수 있었던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여기가 꽤 좁아서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는 다음 수가 그래서 붙이는 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붙일 때 끼우면 뒤로 받는 것은 일단은 양쪽에 단점이 남아서 백이 조금 곤란할 수는 있지만 백도 이제 이쪽을 끊고 대응을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접근전인데요. 네. 대신에 이제 여기를 막는 것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어가면 뭐 선수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이거는 백이 모양이 괜찮아 보이는데 좀 붙였습니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두었을 때 여기를 이제 끼우면요. 네, 여기를 끼웠을 때 여기를 두고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참고도인데 이 상태에서 흙이 바깥쪽을 막고 바꿔치기가 됐을 때 이게 누가 유리한지 그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형체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예. 대략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누가 좋을지. 왠지 흙이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흙이 원래 두터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귀에 붙여둔 한 수가 뒤쪽의 뒷맛을 없애는 이적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역시 예상대로 타이트하게 붙여갔습니다. 일감대로 젖혔고요. 일반적인 행마는 여기를 느는 한 수이지만 지금은 주변 배석 상황을 고려할 때 있거나 아래쪽을 붙이거나 둘 중 하나를 예상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이 흘러간다면 정말 이 두텀과 발빠름에 아주 대조적인 그런 대결이 되겠죠. 여전히 이쪽 사활이 약간 불안 요소이긴 한데 당장에 강력한 공격만 없다면 최대한 버티고 싶고요. 네. 형세는 만만치 않더라도 왠지 백이 굉장히 바둑을 재미있게 두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흐름입니다. 수준은 훨씬 낮았지만 제가 연구생 시절에 추구하던 바둑이 지금 백으로 이렇게 두는 바둑이었거든요. 손은 느는 쪽인데요. 어디일까요? 늘었는데 갑자기 있는 걸 본 건가요? 네, 손은 거의 느는 쪽으로 가는데 늘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행마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배석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민중 구단이 타이트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 치받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늘고 여기 두면 끊는 걸 보는 건가요? 역습을 해서 이 싸움이 할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흙이 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었고 그렇다면 좋은데요. 이어야 된다면 느는 게 이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백집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고요. 느는 순간 여기 끊는 것을 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한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그 사카다 에이오 구단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음, 사카다 에이오 구단의 바둑을 거의 다 놓아보았고 그분의 모습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분이 두던 사카다 에이오 선생이 두던 스타일이 상대가 집 모양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좀 바둑 격언과는 맞지 않는데요. 상대가 집 모양이 조금만 생기려고 해도 바로 침입을 해서 네 원래 상대방 집이 커 보이면 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무조건 들어가서 깨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뭐 곳곳이 얇고 근데 어, 그걸 이제 타개에 내면서 드라마틱한 묘수도 많이 두고 네. 약간 그게 제가 어린 시절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스타일의 바둑입니다. 보통 집을 빨리 깨러 들어가면 좀 조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걸 또 적절히 사용을 했겠죠. 바둑 역사상 타계로 유명했던 선수들이 많죠. 그 전설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기사가 일본에서는 사카다 에이오 구단과 폭파 전문가 조치훈 조치훈 구단이에요. 구단.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서봉수 구단과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타계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승패를 떠나서 이 바둑 안에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그렇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게 흘러가는 그런 걸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예전에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과 조치훈 구단이 대결하면 음, 특히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흑번일 때 무조건 3연성을 두고요. 가끔은 조치훈 구단이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려는 것인지 양삼삼으로 대응을 합니다. 무조건 모양을 흑은 키우고 백은 무조건 침입하는 그런 스토리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대국자의 흑백 뭐 누군지 몰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었죠. 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전성기 시절에 이세돌 구단의 바둑과 구리 구단의 바둑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구리 구단의 바둑은 초반에 엄청나게 빠르고 이 감각적으로 훌륭한 수를 많이 두면서 중반에 묵직한 한 방이 인상적이었고요. 이세돌 구단은 반대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순간에 이 날카로운 잽, 맥점 이런 면에서 아주 신선한 바둑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런 어떤 개개인의 색깔로 봤을 때 신민준 구단도 좀 더 갈고 닦는다면 그런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분명 갖추고 있습니다. 네. 평소 생활을 봐도 이 선수는 참 모험적입니다. 좀 진중하기도 하고 뭐 주변에 친구도 많고 이렇게 남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요. 아, 뭐 모든 맞아요. 면에서 이렇게 모험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입니다. 또 또래들끼리 생각하는 건 다를 수는 있겠죠. 제가 그 신민준 구단 또래들에게 분명 민준이 되게 모험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은 다들 민준이가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친해신 사단도 상대가 너무 대놓고 자신의 약점을 노리고 타개하니까 네. 그렇다고 여기 있고 백이 여기 막으면 다 내어준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네 너무 모든 것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네. 그런 수법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초콜릿을 먹나요? 네. 처음 이제 초콜릿을 대국 중에 먹는 것은 중국 기사들이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보여줬던 네. 그런
그런 어떤 발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만 해도 한국 기사들은 그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기사들도 특히 이런 장시간의 바둑에서는 좀 당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초콜릿을 많이 휴대합니다. 네, 신민준 선수 잠시 또 자리를 비우는데요. 통합예선 2회전 뒤쪽 이 대국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